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례적인 9월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도 전국 곳곳의 한낮 기온이 35도를 넘나들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비가 내리면서 폭염이 한풀 꺾이겠지만 비가 그치면 또다시 늦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어젯밤 괌 남동쪽 해상에서 제13호 태풍 버빙카가 발생했습니다. 태풍은 이번 주말쯤 중국 상하이 해상에 도달할 전망인데 추석 연휴에 한반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가오는 연휴에 응급실 대란을 막기 위해 정부가 응급의료기관들에 의료진 400명을 채용할 인건비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 거점 지역 응급의료센터 15곳을 지정해 중증 응급 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민간인의 우주 유영을 시도할 스페이스X의 우주 캡슐이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모두 4명을 태우고 떠난 우주 캡슐은 닷새간 비행하며 고도 1,400km에 도달할 예정이고 우주 유영은 둘째나 셋째 날 이뤄질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1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가을 폭염의 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서울은 사상 첫 9월 폭염 경보가 내려졌고 밤더위도 역대급으로 가장 늦은 열대야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강하게 햇살이 내리쬐며 도로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릅니다. 양산으로 햇볕을 가리고 손선풍기와 얼음 음료로 더위를 식히는 시민들. 거리 풍경은 여전히 한여름입니다. 9월인지 8월인지 7월인지 너무 혼동이 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작년에는 8월 15일이나 20일 되면 벌써 싸늘하고 이불도 이렇게 덮게 되고 창문도 닫게 됐는데 올해는 뭐 에어컨 지금까지 켜야 되고 그냥 가을의 조짐이 안 보여서 앞으로도 더울 것 같은데 추석에는 더 많이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데 더 힘들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어제 강원도 정선은 37.1도, 금산과 밀양은 36.5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서울도 33.9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33도 이상 오르며 내륙의 절반가량이 9월 최고 기온을 새로 썼습니다. 서울 등 내륙 곳곳에는 이례적인 9월 폭염경보가 내려졌는데 서울의 9월 폭염경보는 2008년 특보제도가 시행된 이후 처음입니다. 특히 밤사이 서울은 닷새 만에 다시 열대야가 나타나며 1935년 9월 8일에 이어 역대 가장 늦은 밤더위를 기록했습니다. 열대야 최장 최다에 이어 가장 늦은 열대야 기록까지 가지게 된 셈입니다. 한반도 상층을 채운 더운 고기압과 하층의 고온다습한 남동풍이 원인인데 여기에 동풍이 산맥을 넘으며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더 높아진 겁니다. 기록적인 9월 폭염과 열대야는 하루 정도 더 이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11일 수요일까지 따뜻한 남동풍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폭염특보는 확대 강화되겠습니다. 기상청은 목요일과 금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며 35도를 오르내리는 폭염과 열대야는 한풀 꺾일 걸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비가 그친 뒤 추석 연휴 기간에는 다시 예년보다 더워지며 30도를 오르내리는 늦더위가 지속할 전망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가을에도 이어지는 열대야. 올해 열대야는 지금까지의 기록을 모두 다시 쓰고 있습니다. 장하영 기자가 통계를 들여다봤습니다. 6월 21일 처음 나타난 올해 서울의 열대야. 기존 기록을 5일 앞당긴 역대 가장 빠른 밤더위는 7, 8월 한여름을 거치며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역대 기록들을 깨부숩니다. 먼저 합계입니다. 지금까지 41일을 기록 중인데 한국인의 머릿속에 강하게 각인된 1994년 여름밤 기록을 이미 5일 넘어선 1위입니다. 상위 10%에 드는 연도와 비교해도 2배 넘는 수준입니다. 지속 일수는 더 극적입니다. 7월 21일부터 8월 23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34일을 이어갔는데 2위인 2018년 26일보다 일주일 이상 깁니다. 지난 117년간 온대기 후인 한반도에서 예외적 상황이던 열대의 밤이 올해는 일상인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열대야 쉬이 물러가지도 않습니다. 9월 9일 밤사이 최저기온이 25.6도를 찍으며 1935년 9월 8일 기록을 89년 만에 깼습니다. 역대급 열대야는 서울뿐 아니라 전국적 현상입니다. 제주의 열대야 총 일수는
2달이 넘는 64일로 역대 1위, 지속 일수는 무려 46일이었습니다. 낮 동안 기온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열대 저압부에 의한 남동풍이 계속 유입되고 우리나라는 고상당 온이역에 놓여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미 9월 중순으로 접어들었지만 기록 경신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구온난화 속도가 빨라지며 이런 기록 경신이 올해 예외적인 일이 아닐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늦더위로 9월 첫 주에 발생한 온열 질환자가 역대 최악의 폭염으로 기록된 2018년보다 9배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의 온열 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를 보면 지난 9일 하루 온열 질환자는 34명 발생했습니다. 특히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온열 질환자는 모두 83명으로 2018년 같은 기간 환자 9명의 9.2배에 달했습니다. 올해 감시체계가 가동된 5월 20일부터 지난 9일까지 누적 환자는 사망 31명을 포함해 3,453명입니다. 어젯밤 9시쯤 괌 남동쪽 약 160km 해상에서 13호 태풍 버빙카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태풍은 북상하며 중간 강도의 태풍으로 발달해 본격적인 추석 연휴가 시작하는 주말 사이 중국 상하이 부근 해상까지 북상할 전망입니다. 이후 진로와 강도는 아직 유동적입니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 상층으로 더운 고기압이 자리하고 있어 일부 예측 모델에서는 중국으로 향할 가능성을 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풍이 중국으로 이동하더라도 이후 태풍이 남긴 비구름이 추석 연휴 기간 한반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연휴를 앞두고 태풍의 진로가 무척 유동적이라며 앞으로 발표하는 기상 정보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민간인들의 첫 우주 유영을 위한 스페이스X의 우주선이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억만장자 기업가 등 4명이 타고 있는데 이들은 닷새간 우주에 머물며 민간인 최초로 우주 유영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김전디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 12 새벽 5시 23분. 카운트다운이 끝나자 우주선 펠컨 9이 불길을 뿜으며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9분 30초 뒤 우주선에서 분리된 1단 추진체가 발사장에 성공적으로 귀환하자 함성이 터져나오고 3분 뒤에는 2단 추진체까지 성공적으로 분리되며 이들은 예정된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민간인 우주비행사 4명은 이글루 모양의 우주 캡슐 드래건 안에 탑승하고 있습니다. 이번 우주선 미션 이름은 북극성의 새벽을 뜻하는 폴라리스던. 억만장자이자 항공기 조종사인 제러드 아이 장먼이 이끄는 우주비행 프로젝트로 퇴역 공군 조종사와 스페이스X 소속 여성 엔지니어 2명이 함께합니다. 이들을 태운 드래건 캡슐은 국제 우주정거장의 비행 궤도보다 3배 이상 높은 최고 1,400km 높이의 타원형 궤도를 비행할 계획입니다. 성공한다면 1972년 아폴로 프로그램 이후 반세기 만에 인류가 도달한 가장 높은 지점으로 기록됩니다. 민간인 비행사들은 캡슐을 타고 약 닷새간 우주에서 머물며 40여 가지의 연구와 실험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실험은 우주 유영. 민간인 우주비행사 4명 가운데 2명이 비행 3일차에 외부 우주선 활동 전용 우주복을 입고 700km 고도에서 우주 공간에 나가게 됩니다. You know, it takes a lot of effort to move in the suit. When it's pressurized. I mean, what looks like really, like heavy clothing when it's unpressurized becomes super rigid when it's pressurized. 이들은 우주선과 끈으로 연결된 채 우주를 걸어볼 예정인데 민간인의 우주 유영 시도는 인류의 우주 탐험 역사에서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YTN 김지한입니다. 인천 청라 아파트 사고를 계기로 지하 주차장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지하에 설치된 전기자전거 배터리 충전 시설에서 불이 났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한 덕분에 큰 피해는 없었는데 전기차와 함께 전기자전거 같은 소형 이동수단의 충전시설 점검도 필요해 보입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지하 주차장 벽 쪽에서 갑자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시뻘건 불길이 솟아오르더니 주변으로 번집니다. 전시시설인 부산 백스코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불이 난 건 밤 10시 10분쯤. 전기자전거 대여업체가 교체형 배터리를 충전하던 중 불이 시작됐습니다.
화재 현장입니다. 배터리 화재는 스프링클러가 정상적으로 작동한 덕분에 큰 피해 없이 12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불은 이미 꺼진 상태였고 화재를 신고한 방제실 직원들 외에는 연기를 마신 사람은 없었습니다. 불이 난 장소는 자전거 대여업체가 백스코 허가를 받아 사용 중인 배터리 충전 구역입니다. 진화가 늦었다면 바로 옆에 쌓여있는 배터리 수십 개와 소형 전기차들로 불이 옮겨붙어 큰 피해로 번질 뻔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스프링클러가 작동했기 때문에 화재가 빨리 진압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다시 한번 그 스프링클러의 중요성을 확인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경찰은 배터리가 연결된 전기 콘센트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는 배터리 충전기들이 꽂힌 멀티탭들이 발견됐는데 감식을 진행한 경찰은 업체 측이 전기 안전 규정을 제대로 지켰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가실 여부를 저희들이 이제 따져봐야죠. 인천 청라 아파트 사고를 계기로 지하주차장 화재 예방을 위한 각종 대책이 나오는 가운데 전기자전거 충전시설의 안전대책에도 관심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차상입니다. 국토교통부는 BMW 코리아와 포드 세일즈 서비스 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30개 차종 31,279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BMW 520i 등 13개 차종 2,787대는 운전자 지원 첨단 조향 자치가 정상 작동하지 않아 내일부터 시정 조치에 들어갑니다. 미니 쿠퍼 D5 도어 등 15개 차종 21,139대는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쿨러 내부 냉각수 누수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으로 미니 쿠퍼 SE 1,442대는 고전압 배터리 관리 모듈 소프트웨어 오류에 따른 화재 우려로 내일부터 각각 시정 조치를 합니다. 포드 에이비에이터 5,911대는 앞좌석 휴대전화 통화 시 전자파 간섭으로 360도 카메라 시스템 화면이 고르지 않게 표출될 가능성이 있어 내일부터 리콜합니다. 차량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 결함 사항은 자동차 리콜센터에서 차량 번호와 차대 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학별 수시 모집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의료계가 연일 의대 증원 백지화를 주장하면서 수험생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례적으로 수시 접수 첫날에 의대 경쟁률을 발표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수험생들끼리 정보를 나누는 온라인 커뮤니티입니다.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을 앞두고 의료계가 당장 내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면서 분위기가 뒤숭숭합니다. 증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 아니다. 불안이 뚝뚝 묻어나는 관측이 오갑니다. 내년 의대 신입생의 67%를 뽑는 수시 전형, 특히 지역 인재 전형은 80%를 수시로 선발합니다. 많은 수험생의 명운이 달린 만큼 안 그래도 치열한 눈치 작전이 더 심해졌습니다. 의대 정원이 바뀌는 거는 결국은 정시에 영향을 미치고 또 대학 입결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내가 만약에 수시를 지원해도 없어질 수도 있는 건가? 그런 불안감이 없어야 되는데 생긴다는 것 자체가 조금. 교육부는 수시 원서 접수 첫날 의대 경쟁률을 집계해서 발표했습니다. 전체 39개 의대 가운데 31개 학교가 수시 모집을 시작했고 전체 경쟁률은 1.14대 1, 지역 인재 전형은 정원보다 지원자가 적어 0.76대 1을 기록했습니다. 교육부가 마감도 안 된 특정 학과의 수시 경쟁률을 집계해 공개한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내년도 입시는 계획대로 간다는 확신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일각에선 정부 발표가 지원자들의 심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정부가 의대 증원으로 인한 교육 개선에 내년부터 2030년까지 모두 5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어제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향을 발표하고 앞으로 6년 동안 교육부가 2조 원, 복지부가 3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국립대 의대 교수를 3년 동안 1,000명 늘리고 원활한 교수 충원을 위해 은퇴 교수를 명예교수로 임명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선합니다. 또 의대 졸업 뒤 지역에 남는 의사를 늘리기 위해
지역 인재 전형을 오는 2026학년도에는 62% 가까이 확대하고 수련시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중을 5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 7월부터 4개 지역 8개 진료 과목 전문의 96명을 대상으로 지역에 장기 근무한 필수 의료 분야 전문의에게 월 400만 원씩 지역 수당을 시범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우려되자 정부가 응급실 인력 확보를 위해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 400명의 신규 채용을 유도하고 월 37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최근 충북 청주에서 탈장 증세 등을 보인 생후 4개월 아이가 130km 떨어진 서울까지 이동해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인근 병원 10곳에 이송 여부를 문의했지만 수용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미수용, 이른바 뺑뺑이 사태가 곳곳에서 벌어지면서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응급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직접 지원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를 합하여 약 400명 정도의 신규 채용이 가능한 예산이 신속하게 지원될 예정입니다. 의사 160명과 간호사 240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하고 한 달에 37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정규직 인건비와 추석 연휴 기간 환자 증가에 대비한 단기간 일할 인력의 인건비도 포함됩니다. 다만 추석 연휴를 앞두고 당장 채용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채용 절차를 이전보다 더 빠르게 진행하는 데는 도움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환자분들이 좀 더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인건비를 또 이제 좀 유연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제 그 추석 이전에 인력 확보에 좀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136곳의 지역 응급의료센터 가운데 15곳 정도를 거점 지역 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해 중증 응급 환자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최근 응급실 근무 의사 실명 등을 공개한 블랙리스트 유포와 관련해 거듭 엄단 의지를 밝히며 의료계를 향해 자정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유감을 표명하고 의료계가 더 자성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명단 유포 피해자가 직접 고발하지 않았는데도 정부의 유불리에 따라 선별적으로 수사 대상자를 특정하는 식의 경찰 수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사직하지 않은 의사들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한 참의사 리스트가 한때 논란이 됐었는데요. 이번엔 추석 연휴에 응급실에서 일하는 의사들의 개인정보까지 게시돼 정부가 수사를 의뢰했는데 경찰이 최근 용의자들을 특정하고 스토킹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신규혜 기자입니다. 한 인터넷 저장소에 공개된 감사한 의사 명단이란 이름의 게시물입니다. 사직하지 않은 전공의들과 휴학하지 않은 의대생들의 실명을 비롯해 각종 개인정보를 버젓이 올려둔 이른바 의사 블랙리스트 사이트입니다. 여기서는 확인되지 않았거나 악의적인 정보를 모은 뒤 매주 내용을 업데이트하는데 최근에는 응급실에서 일하고 있는 의사들의 개인정보까지 콕 짚어 게시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수사에 나선 경찰이 최근 용의자 2명을 특정했는데 개인정보 유출은 물론 스토킹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에 규정된 스토킹 행위에는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전송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도 포함되는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글을 올린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에 개인정보를 공개해 배척하는 모습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목록에 올라온 피해자들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혐의가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해당 사이트에는 복귀한 의사들뿐만 아니라 관련 기사를 보도한 기자들과 정부 인사들의 이름까지 포함된 만큼 스토킹 혐의를 적용해야 폭넓게 수사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 국제 공조가 필요해 마무리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운영업체의 서버가 해외에 있어서 영장 집행에 시간이 필요한 데다가 서버가 여러 국가에 퍼져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수사에 진척은 있는 상황이라며 국제 공조만 기다리지 않고 국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중국 화웨이가 폴더블 폰의 선구자였던 삼성을 제치고 세계 최초로 3단 접이식 스마트폰 트리폴드 폰을 내놨습니다.
호주머니 속에 컴퓨터를 넣고 다니는 상상이 실현됐다며 애플의 신제품 아이폰 16과 정면 대결을 선언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화웨이가 세계 최초로 내놓은 3단 접이식 스마트폰입니다. 완전히 펼쳤을 때 화면 너비는 10.2인치, 웬만한 태블릿 PC만큼 큽니다. 두께는 3.6mm, 3겹으로 접어도 2겹인 삼성의 갤럭시 Z 폴드 6만큼 얇습니다. 접이식 키보드까지 갖추면 호주머니 속에 컴퓨터를 넣고 다니는 셈이 됩니다. 把电脑放在口袋里，一机多能，真正的科技新物种。 가격은 사양에 따라 380만 원부터 450만 원 선으로 책정됐습니다. 기존 폴더블 폰의 2배 넘는 가격에도 사흘 만에 400만 대 넘는 사전 예약이 쇄도했습니다. 存钱买吧，那肯定不是像比别手机可能要贵，可能能买2个吧，好，同样就是比较顶级的啊。 화웨이는 애플의 아이폰 16 출시 행사와 같은 날 제품 설명회를 열면서 공개 도전장을 냈습니다. 시중 판매도 애플과 똑같이 20일부터 시작됩니다. 중국인들의 애국주의 소비 성향 역시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品牌发布激动呗，没见过这种支持国货，这种没见过3折叠的。 두 분기 연속 시장 점유율 1위 자리를 화웨이에 내준 삼성. 왕좌 탈환의 길은 더욱 험난해질 걸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새로 공개된 애플의 에어팟 최신 버전에 보청기 기능이 탑재됩니다. 애플은 현지 시간 9일 미국 캘리포니아 쿠퍼티노 본사에서 신제품 발표 행사를 열고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보청기의 기능을 담은 에어팟 프로 2를 선보였습니다.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로 5분 정도 청력 검사를 받으면 에어팟이 보청기로 변환되고 주변 소리가 사용자 맞춤형으로 실시간 증폭됩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대화에 더 몰입할 수 있고 주변인이나 환경에 연결될 수 있다고 애플은 설명했습니다. 애플은 세계보건기구 자료를 인용해 전 세계에서 15억 명이 난청을 앓고 있다며 보청기가 내장된 에어팟 프로 2가 이들에게 도움을 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인 애플과 구글이 유럽연합 EU에서 받은 과징금에 불복해낸 소송 최종심에서 모두 졌습니다.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는 애플이 EU가 부과한 130억 유로, 우리 돈으로 19조 원의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애플이 불공정한 혜택을 받았다고 볼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집행유예, 징수 명령을 취소하라고 한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앞서 EU 집행유는 애플이 지난 2016년 아일랜드 정부에서 불공정한 조세 혜택을 받았다며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구글 역시 집행유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불복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최근 10년 사이 국내 소매 시장에서 온라인 쇼핑과 TV 홈쇼핑 등의 성장 속도가 대형마트보다 10배가량 빨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통계청 소매 판매액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내 전체 소매 시장 규모가 10년 만에 33.3%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온라인 쇼핑과 TV 홈쇼핑 등을 합친 무점포 소매 부문이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12.6%로 가장 큰 폭의 성장세를 보였고 편의점도 몸집을 키우며 시장 성장을 주도했습니다. 반면 슈퍼마켓과 대형마트는 10년 동안 각각 연평균 성장률이 1.5%, 1.2%에 머물렀습니다. 대한상인은 디지털 경제로 전환이 빨라지면서 무점포 소매와 편의점이 강세를 보인 반면 대형마트는 1인 가구 증가와 영업 규제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9월에도) 사그라들지 않는 더위에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계절은 가을이지만 날씨는 여전히 여름인데요. 야외 작업 현장 등 더위에 취약한 곳에서는 더위로 인한 피해 없도록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